안녕하세요, 소품생활입니다. 오늘은 지난 빅스 때 구매한 슬림3 17.3인치 NTSC 72 프로 300니트 루시엔 노트북이 오늘 도착을 해서 외관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이 가격은 한 58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했는데 저는 다 챙기지 못해서 약 59만원 조금 넘게 구매를 했고요. 구매를 하고 나서 오전 중에 모두 품절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좀 기다리다가 오늘 받았습니다. 제품이 17.3인치에 슬림3의 루시엔 노트북인데 가격이 좀 저렴한 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액정이 17.3인치에 NTSC 72 프로 sRGB 100%라서 굉장히 성능도 괜찮고 액정도 좋아가지고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겉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바닥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통풍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위에 재질은 손자국이나 이렇게 지문 등이 잘 묻지는 않고요. 제가 약간 손에 좀 유분기가 있는 상태인데도 잘 묻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잡고 나면 좀 많이 남는데요. 그래서 재질 자체는 플라스틱인데 비해서 좀 고급스럽고 괜찮은 느낌 듭니다.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게 이제 HDD 2.5인치 SSD 등을 추가할 수 있는 부속이 좀 들어있고요. 당연히 안에 내부에 보면 추가할 수 있는 베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질 보증서나 잡다한 이렇게 서류들이 몇 가지 좀 들어있고요. 충전기는 65W짜리 충전기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기본적인 스펙은요, 프로세서는 AMD Ryzen 5 루시엔 5506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고요. 17.3인치 풀 HD 1920x1080 IPS 눈부심 방지 300니트 72% NTSC 액정입니다. 메모리는 4기가 온보드에 아마 추가 4GB가 탑재돼서 총 듀얼 8기가로 동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분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장 장치는 256기가 SSD M.224가 포함되어 있고요. 추가 2.5인치 SSD 베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열어봐야 되겠지만요. 오디오는 1.5W짜리 2개가 돌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웹캠은 720p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셔터가 있고요. 이건 이따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력 포트를 말씀드리면요, 전원잭이 있고요, USB-A 타입이 있고 HDMI 단자가 있고요, 1.4B입니다. 그리고 USB-C 3.2 Gen 1이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전송만 된다고 하는데 이따가 PD 충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폰 단자가 있고요, 우측면도 USB-A 타입 단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SD 카드 리더기가 있습니다. 마이크 부분이 있고요. 전원 충전이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불빛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가로 사이즈는 399mm로요. 스펙이랑 동일합니다. 세로도 27.3mm로 스펙이랑 동일합니다. 두께는 두꺼운데 기준으로 바닥면만 보면은 1.7 정도 나오고요. 밑에 바닥을 띄워주는 부분까지 하게 되면 약 2cm 정도 나옵니다. 스펙상은 19.9mm, 약 2cm 정도인데요. 요 고무까지 해서 높이를 쟀을 때 2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게는 약 2.1kg 정도 됩니다. 충전기 무게는 약 200g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총 충전기 무게까지 2.3kg 됩니다. 상판은 라운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노버 마크가 오른쪽에 있고요. 그리고 안쪽을 열어봤을 때 레노버 마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글씨가 정반대로 좀 들어가 있네요. 자판은 기본적인 6열 키보드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가 있고, 그 다음에 방향키는 좀 아쉽지만 위아래 부분이 좀 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약간 떨어뜨려 가지고 방향키를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방향키가 확실하지 않은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키감은 약간 쫀득쫀득한데요,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 아주 좋다는 느낌은 안 들고요. 제가 슬림5를 써봤을 때나 또는 패드 L10을 썼을 때 그 키감에 비교를 해보면 좀 떨어지는 키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행히도 또 전원부는 키보드 레이아웃 바깥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고요. 17.3인치라서 전체적으로 여백도 넓고 공백이 있어서 굉장히 시원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터치패드는 굉장히 좀 부드럽고 매끈매끈한 느낌이 듭니다. 동작도 잘 되고요. 이 제품이 리전5 제품은 아니지만 슬림3에 제가 그냥 리전5 배경 화면이 이뻐가지고 좀 넣어놨습니다. 상단에 보면 이렇게 프라이빗 셔터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젖혀서 물리적으로 차단도 가능하고요. 힌지가 벌어지는 각도는 약 110도 정도 됩니다. 사이즈에 비해서 무게가 2.1kg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배열을 옆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잘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키보드가 더 튀어나오거나 드러나오거나 한 부분이 없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스페이스바 부분 가운데가 좀 약간 튀어나와 있네요. 약간 좀 블록하게 좀 튀어나온 게 보입니다. 스페이스바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렇게 원래 만들어지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이것도 우측면도 키보드 배열은 잘 되어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지금 손에 유분기가 좀 있어 가지고 이런 자국들이 좀 남는데요, 바닥 부분은 이렇게 좀 유분기나 이런 것들에 취약해서 좀 묻는 느낌이 드는데, 상판은 만져도 그렇게 이물질이나 이런 거 오염이 좀 강한 편이네요. 손자국도 잘 나지 않고요. 좀 나긴 나요. 이렇게 꾹 누르거나 너무 유분기가 많으면 이렇게 묻어날 수는 있는데, 아까 제 손에 묻었던 그 유분기도 이렇게 문질러도 묻어나오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상판 재질은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스피커는 양쪽 하단에 약간 비스듬히 바깥쪽으로 향해서, 하단 바깥쪽으로 향해서 나와 있어서 제 스피커 음질을 들어봤을 때는 괜찮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분해를 해보긴 할 건데, 안에서 보니까 이게 팬이 이쪽에 하나 있는 게 보이고 히팅 파이프가 보이네요. 네, 외관은 다 본 것 같고요. 하판 한번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네, 하판을 분해해 봤고요. 플라스틱이라서 어느 정도 분해를 하니까 쉽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카드를 쓰지 않고 요 레고 분리하는 요 도구를 좀 사용하는데요, 이 끝부분이 날카로우면서도 안전하게 이게 노트북 하판 벗기기에 좀 편하더라고요. 노트북 하판 부분을 보니까 이게 방열판 부분이 세 군데 돼 있습니다. 보니까 가장 열이 많이 나는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놨을 때 네, 요 히팅 파이프 부분하고 메모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SSD 부분에 방열판이 붙어 있습니다. 열이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열 처리가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흡기 구멍이 이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배기는 이쪽으로 되네요. 배기는 이쪽으로 해서 나가게 되어 있고요. 열자마자 눈에 띄는 거는요, 지금 메모리를 추가할 수 있게 추가 메모리 슬롯이 있네요. 이곳에 지금 현재 4GB 3200MHz DDR4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보니까 2242 사이즈의 M.2 NVMe SSD가 좀 들어가 있고요. 256GB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브라켓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연결 브라켓을 제거하고 나면 2280 사이즈도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 2.5인치 SSD HDD 베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인 SSD HDD는 이쪽으로 연결이 가능한 케이블이 이쪽으로 연결이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근데 배터리가 진짜 작네요. 셀이 지금 딱 보면 하나, 두 개 셀이고요. 이 큰 크기에 비해서 빈 공간이 이렇게 많은데 배터리는 굉장히 슬림3답게 굉장히 작은 걸 넣어줬네요. 36.7W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번 배터리 케이블 분리하고요, 나머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터리 케이블은 좀 빡빡하긴 한데요, 좀 이쪽으로 잡아당겨 가지고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 램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건 이쪽에 요즘에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걸쇠 등으로 카드 등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내리고서 젖히면 젖혀집니다. 이렇게 빠졌고요. 안에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추가 메모리는 삼성 4GB 1RE 16비트 대역폭을 갖고 있는 3200MHz 속도의 램입니다. 예전에도 저도 이거 한 가지 좀 봤었는데, 요 1R8이라고 적혀있는 게 8비트 대역폭을 갖고 있는 메모리가 있고요. 이건 16비트 대역폭을 갖고 있는데, 16비트 대역폭이 8비트 대역폭의 램보다도 성능 향상이 게임에서나 일반적인 퍼포먼스에 더 좋은 걸로 그 해외 유튜버 소개를 해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 덕분에 좀 한 가지 좀 알게 돼가지고, 혹시 갖고 계신 메모리가 1R 16비트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려면 분해하지 않으셔도 하드웨어 인포 정보를 통해 가지고 메모리의 정보를 확인하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1R 16비트가 아니라고 하면 그 변경을 하시면 좀 더 소폭의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추가 16GB를 추가를 하게 되면 20GB까지
전체 용량을 늘릴 수가 있는데, 온보드 4기가가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추가 메모리를 8기가나 16기가를 다르시면은 좀 더 확장이 가능할 거고요. 근데 플렉스 모드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온보드 4기가에다가 4기가 하는 것만 듀얼로 동작을 하고 나머지 잉여 메모리들은 싱글로 동작하는 플렉스 모드도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르누아르 루시엔부터 웬만하면 노트북에서 지원을 하는 메인보드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다시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결합을 할 때는 짧은 쪽과 긴 쪽을 봐가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밀어 넣으시고 눌러서 딱딱 소리 날 때까지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이제 겉에 보호 방열판을 달아줍니다. 양쪽 끝을 한 번씩 눌러가지고요, 고정을 완전하게 시켰습니다. 이것도 뭐 간단하게 분해는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나사만 풀면 대각선 방향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 브라켓을 제거를 하면 현재 이게 그 써멀 패드가 좀 붙어 있는데요, 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요. 공봉된 거는 PM981A이고요. M.2 NVMe 256기가 제품입니다. 2242 사이즈고요. 2280 사이즈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이 브라켓을 제거하면요. 다시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결합할 때 또 대각선 위에서요, 짧은 거 긴 거 좀 봐가면서 살짝 밀어 놓고요, 그대로 내린 다음에 나사를 조여주면 됩니다. 결합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약간 들썩들썩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살짝 뜨는 느낌이 드는데, 결합할 때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쿨링팬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요, 제가 써보니까 그도 꽤 조용합니다. 이게 워낙 그 안에 내부 공간이 넓어서 방열 효과가 좀 괜찮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팬 소음이 크진 않았고요. 아직 뭐 유튜브 정도 보는 정도밖에 테스트를 안 해봤기 때문에 더 자세한 거는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팅 파이프 길이는 굉장히 짧네요. 짧은 거라서 방열 효과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게 히팅 파이프가 길고 팬이 성능이 좋을수록 아무래도 열 발산 능력이 좋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조가 여기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지금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게, 이런 것들이 15.6인치나 13.3인치에 들어갈 경우 이 부분이 다 축소가 됩니다. 축소돼서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다방면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메인보드가 이렇게 분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USB A 타입 단자가 이쪽에 좀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판 일체형으로 그렇게 큰 보강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슬림3 자체가 원래 좀 저가형 모델이죠. 보호편 모델이고, 특이하게 이번 17.3인치가 액정이 굉장히 좋죠. NTSC 72%의 17.3인치 액정이라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 이 오른쪽 이제 단자 부분도 USB-A나 특히 C 단자 같은 경우는 좀 위에다가 한번 덧붙여 놓은 거는 있네요. 보니까 다른 건 없지만 C 단자가 아무래도 좀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보강이 약간 철판 하나를 더 댄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기판 일체형이고요. 이것도 뭐 기본 사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보단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스피커가 이쪽에 R, L 이렇게 있고요. 스피커 전원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내부는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힌지 부분도 그렇게 돈을 그렇게 들인 티는 안 나네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 케이블을 연결하고요,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D 충전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PD 충전선을 연결을 했는데요, 전원부에는 역시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원을 연결하면 이렇게 빨간 불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좀 특이한 걸 좀 찾아냈어요. 지금 이게 전원이 연결해서 불이 좀 들어왔죠. 여기에 요 반대편에 여기 보면 이 전원이 있어요. 전원 표시가 있는데 여기에는 불이 안 들어와요. 이게 혹시 뚜껑을 열어서 부팅이 됐을 때 불이 들어오는 건지 한번 볼게요. 이상하네요. 램프가 양쪽에 있을 리는 없는데. 제가 지금
뚜껑을 열면 바로 부팅이 되게 지금 선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전원부 옆에 이게 램프가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충전이 되면 이렇게 빨간불로 충전이 되고 있다고 나오는데 불이 들어오네요. 노트북이 켜지면 여기에도 불이 들어오나봐요. 이 위에도 불이 들어오고 이 오른쪽에도 불이 들어오네요. 좀 특이하네요. 이거는 액정은 논글레어 패널이고요. 굉장히 쨍한데 배율은 힌트를 주자면 제가 110으로 맞춰 놓으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보입니다. 화면은 쨍하고 NTS 72%답게 색감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제 액정 테스트를 좀 해보긴 할 텐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벤치 테스트와 이제 기본적인 스펙 확인, 그 다음 성능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